예, 미국이 또다시 중국의 수입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2천억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는 한 223조 원 정도가 되니까 이 중에 10%면 한 22조 되는 금액을 관세로 물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불과 나흘 전에 중국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물리겠다 발표했던 것까지 더하면요. 한마디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절반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관세는 관세대로 있고 거기에 더 붙이는 겁니다. 이러니까 관세 폭탄이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되자 중국도 우리도 보복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맞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이 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부터 출렁이고 있는데 우리도 걱정이죠. 오늘 첫 순서로 짚어보겠습니다.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 만나보죠. 이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치로 뭐 몇 퍼센트 이러면은 감이 좀 안 잡히고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나 관세를 붙인 거 어느 정도 충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거의 매우 초법적인 국제 통상 규범과 법률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그다음에 세계 경제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유례가 없는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한 그런 관세 폭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쓰실 수 있는 용어를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초법적이고 급진적이고 전대미문이고 앞으로도 이런 게 나올까 싶을 정도의 그 정도 관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건들의 절반에다가 지금 이 추가 관세를 물려서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중국에서 수입한 그 중국산 가방을 하나 사려고 그래요. 네. 어제까지는 가게에서 10만 원에 팔던 게 이제 이게 적용되고 나서부터는 뭐 12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때 상품 가격이라고 하는 거 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가하고 실제로 판매 가격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는 원가에 매기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품목별로 다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은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특히 총액 규모로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2,500억 달러가 넘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 해 거의 총 수출 금액에 그 정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나라의 한 해 GDP보다 몇 배 더 많은 만큼의 관세가 매겨지는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진짜 확 와닿네요. 그 정도 양이 세금으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다가 관세 인상을 압박하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대중국 적자가 너무 심하다. 우리 미국 산업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런 건데 맞습니까? 네. 얼핏 보면은 지금 이런 조치들이 흔히 시중 용어로 그 모두 까기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잘 디자인되고 조율된 그런 어떤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그 상품 적자액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오히려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어요? 크게 보면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서비스 무역 흑자 금액은 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 속에서 모든 관세 지금 상품 쪽에만 지금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렇죠. 서비스업 쪽은 아니고 상품 서비스는 빠져 있습니다. 대해서. 금융이라든지 특히 중국 유커라고 그러죠. 그 중국인들이 미국 관광으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이 막대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을 아주 조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잘 계산된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적자가 심해 너희 나라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앞으로도 중국이 무섭게 G2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뭐 쉽게 말하면 좀
누르기 위한 이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계획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지금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근데 원래 세계 무역이라는 거는 틀이 있지 않습니까? 룰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렇게 막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결정해버리고 나면 땡인가요? 이게 가능합니까? WTO 규범상으로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무법적이고 초법적인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설사 미국이 혹은 다른 어떤 나라가 WTO에 제소한다 하더라도 예. 그게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뭐 3년, 4년, 5년 혹은 그때 되면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질러놓고 예. 그다음에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혹시 WTO가 계속 시비를 걸면 예. 그때 WTO 나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가버리면 그만이다. 네. 굉장히 막무가내 행동이네요. 그 정도 행동이라면. 예, 막무가내로 보이지만 그렇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 조준되고 디자인된 그런 어떤 지금 조치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말은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에는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나서는 건지 못 나서는 건지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1,500억 달러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상품이 지금 중국으로 수출되는 게 그렇죠. 1,500억 달러가 안 돼요? 네, 그런데 반면에 예. 중국이 미국에 수출한 총 금액이 5,500억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이 하는 것처럼 예. 보복 관세를 매기더라도 매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때린다고 하나요? 막 관세를 때려봐야 네. 미국이 지금 때리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사실상 미국은 지금 절반에 대해서만 이제 때리고 있는 건데 우리는 네. 싹 다 100% 하겠다 이러기도 쉽지 않은 거고.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고민이 깊은 거군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서비스 무역 예. 흑자액이 상당한데 사실 또 미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게 이 서비스 무역이거든요. 그렇죠. 지재권, 예. 그다음에 금융, 지적재산권. 그다음 흔히 사업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컨설팅, 회계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유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으로 보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유크로 하여금 미국 관광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전에 사드 때 우리한테 그랬던 것처럼 네. 여권 자체를 안 내주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하나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군요. 중국은. 네, 그걸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실행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전에 그걸 가지고서 뭐 협상을 좀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지금 예고하고 있는 이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옮기기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 기간 사이에 예. 여러 가지 물밑 접촉을 할 겁니다. 여러분 상황은 네. 여기까지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이 정도만 진행됐는데도 이미 지금 아시아 증시는 출렁거리고 있죠. 네. 예. 우리한테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시다시피 중국에 우리 기업 1만 개 이상이 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장 최대 규모의 이제 대중국 투자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품 중에 상당 부분 우리 쪽 제품이거나 우리 기업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부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예. 철강이라든지. 인건비 문제 때문에 중국에 공장 차린 곳들 많잖아요. 그렇죠. 10,000개 이상이 넘습니다. 아무리 우리 브랜드 달고 있더라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그건 중국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관세 물리는 거죠. 네. 서로 얽히고 다 설키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 거고 하나의 이유는 그거고 또 하나 출렁거리는 이유는 진짜로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 세계가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한폭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웬만한 조그만 나라들은 바로바로 그냥
그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 정도 한국처럼 우리 정도 규모가 된 나라도 휘청거릴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중국을 가리켜 세계 공장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장들이 다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다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말씀은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공장 많이 차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미국도 손해를 볼 수 있고 기업들에서 항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역 전쟁 벌이는 게? 지금 이 정도 규모의 관세 폭탄을 때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에 항복해라, 또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으로 따지자면은. 아니 항복하라는 게 무슨 말? 어떻게 해야지 항복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미국이 좀 아프더라도 현재 미국의 어떤 그 상품 분야,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국의 이 세계 경제 지위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강압적으로라도 미국에 유리하게 돌려놓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어떤 그 전략적 의사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주의죠.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또 미국 제일주의이기도 하죠. 그건 것 같아요. 주도권을 우리가 잡겠다. G2라고 우리한테 함부로 덤비지 마. 우리가 왕이야. 뭐 이런 형님이야. 뭐 이런 느낌? 네.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역 전쟁이 어디까지 갈까? 언제까지 가고 어디까지 갈까? 해결의 실마리는 없는가? 어떻게 예측하세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사이의 헤게모니 싸움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 당장 이제 한 달, 두 달 말미를 두고 이게 협상을 할 텐데 그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떤 그 헤게모니 다툼에서 우리나라처럼 이 두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힘으로 혹은 경제력으로 해볼 수 없는 이런 조건에서라고 본다면은 오적수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싸움 보면서.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이제는 중국의 어떤 값싼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요인을 가지고 성장을 가져가는 것은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그 진출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정부에서도 이 해외에 나가 있는 투자를 국내로 유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회에 견인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한신대학교 이혜영 교수였습니다.